자, 스토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섹터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증권사가 2026년도부터는 2차 전지 섹터를 좋게 보는 이유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모르는 2차 전지 이슈를 좀 압축해 보고요. 2차 전지 슈퍼사이클 2027년도인 이유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26년도 2차 전지 전망.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11월 18일 날 발표한 26년도의 2차 전지 업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2차 전지 사이클이 단가와 출하량, 이 사이클에 따르는 이제 공급의 유연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건데, 18년도부터 26년도까지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사이클이고요. 아마 한국의 2차 전지 사이클이 좋았던 시기는 아마 2018년도 이 정도부터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은 이 파란색 빛지표는 이제 출하량입니다. 출하량. 아무래도 이제 출하하는 2차 전지 양이 많아야 이제 매출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에너지 저감 장치 ESS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주황색 내용은 전기차의 출하량입니다. 전기차의 출하량. 근데 먼저 위에 있는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의 ESS의 출하량은 18년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높은 국면에 있다가 19년도부터 거의 24년도까지는 거의 바닥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좀 회복이 됐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쭉 커브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주황색, 이 전기차 출하량은 우리나라가 20년도부터 23년도에 굉장히 좀 공급을 좀 많이 했다가 중국 업체가 급격하게 이른바 중저가형 LFP 배터리로 인해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좀 시장을 잃어버리는, 지금 흐름은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회복되는 게 이 전기차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한 번 전기차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라인을 ESS 라인으로 바꾸는데 기본적으로 개조하고 공급 물량을 만드는 데까지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투자 결정을 하고 바꾸고 그 시간이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25년도 4분기부터 우리나라의 ESS 출하량이 내년도부터 쭉 올라가고 내년도 3분기 때, 4분기 때 거의 피크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이제 가격 사이클을 볼게요. 이 가격 사이클. 지금 이제 몇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공급 축소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소재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원가 이하 판매 금지, 그리고 특정 가동률 이하일 경우에 증설을 하지 마라 라고 중국 정부가 강하게 이른바 과열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내 가동률이 양극화가 심하게 되고 있어서 선발 업체는 한 80 내지 90%의 가동을 하고 있지만 후발 업체들은 50% 이하로 가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ESS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25년도에는 그 ESS의 캐파가 미국 기준 한 60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100기가와트, 그리고 27년도에는 125기가와트, 28년도에는 150기가와트가 미국에서만, 북미에서만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 소요량을 맞추고 공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물량이 없다. 그런 흐름이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 ESS 수요가 왜 급증하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북미 ESS 수요 추정치가 이 바텀원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쳐가지고 계속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테슬라가 메가팩 3를 발표를 하면서 50기가와트를 추가 증설한다. 그게 있고, 또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앞으로 ESS의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뭐 그런 급증하는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은 계속 빠르게 늘어날 거다.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그 중국 점유율이 이제 북미에서 그 중국 점유율이 거의 올해는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국이 한 60 정도로 차지하고 27년도에는 40% 미만으로 떨어진다. 중국 업체 점유율이. 중국 업체 점유율이 올해는 한 75%, 내년도에는 60% 미만, 27년도에는 40% 미만, 28년도에는 30% 미만으로 중국 업체들이 ESS 시장에서 급격하게 퇴출되는 흐름을 보일 거다.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ESS 점유율 전망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올해 24년도에 중국이 미국에서 80% 차지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75%로 차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60 미만, 최대치가 60. 그러니까 아직도 한 번에 그 중국 제품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LFP 배터리가 ESS 배터리에서 수요력이 좋고 그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체제로 가 있고, 삼성은 내년 4분기부터 LFP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이 교체하는 시기가, 디졸브되는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내년도는 중국이 최대한 6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한 기타 국가들이 한 40% 정도를 먹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27년도에는 중국은 40% 미만, 우리나라 등등이 한 60%, 중국은 이제 28년도에는 30% 미만, 우리나라가 70% 이상의 ESS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다. 당장 그 내년도에는 100기가와트,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125기가와트, 28년도에는 150기가와트니까 적어도 27년도 60기가와트만 한다 할지라도 거의 한 90기가와트 정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매출 단위가 얼마나 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공장에서 매출 추정 ESS 분야에서만 얼마를 보고 있냐면은 내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서 ESS 매출이 7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내년도에. 그리고 삼성은 1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27년도에는 그 LG가 10조 1천억 정도의 ESS 매출이 발생되고, 삼성이 2027년도에 4조 5천억 정도의 매출, 28년도에는 LG가 13조 정도의 ESS 매출, 그리고 삼성이 한 4조 한 5,300억 정도의 매출, 그대로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ESS 분야에서만 추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에서 ESS 수주 잔고가 7월달 기점으로 한 70기가와트 정도가 늘었습니다. 수주가.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앞으로 3년간 계속 이제 납품을 할 텐데,
그게 3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조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30조. 그럼 이 30조 정도 예상이 되면은 지금 LG가 25년도 말에는 한 7기가와트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26년도에는 47기가와트 정도가 내년도에 북미에서 생산해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북미에서 8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해내는데 내년도에는 30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량 캐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가동률을 오다를 받느냐가 관건이죠. 어쨌거나 올해 삼성이 8기가와트인데 내년에 30, LG는 7기가와트인데 내년에 47기가와트니까 LG가 폭발적으로 ES의 생산 캐파가 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LG와 삼성의 이 가동 캐파가 어떻게 되느냐? 올해 25년도 4분기에는 LG는 전체 글로벌에서 7.3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쭉 보시면 내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27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올해 말 LG가 글로벌에서 갖고 있는 캐파가 29기가와트, 그리고 북미에서만 17기가와트 정도 갖고 있습니다. LG가. 그리고 내년도에는 북미에서만 47기가와트, 그리고 글로벌 59기가와트. 이게 이제 LG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47기가와트 유지, 글로벌 59기가와트 유지. 이게 이제 LG의 상황입니다. 현재 LG는 북미에서 갖고 있는 캐파는 7기가와트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자, 삼성 볼까요? 삼성을 보시면 올해 북미 캐파가 8기가와트, 내년도에 30,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 글로벌 전체 ESS 캐파는 20기가와트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42, 27년도에도 42, 이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LG가 내년도에 글로벌에서 59기가와트, 삼성이 42기가와트, 북미에서 삼성이 30기가와트, LG가 47기가와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캐파가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가동률 볼까요? 가동률. 북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가동률의 80%일 경우에 출하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80% 기준입니다. 올해 80%일 경우에 LG는 올해는 12.9기가와트 정도를 공급합니다. 내년도에는 41.2기가와트를 공급하고요. 27년도에는 47.2기가와트를 공급합니다. 이제 LG가 올해는 12.9, 내년도에는 41, 27년도에는 47. 굉장히 가동률 폭이 높아졌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삼성은 올해 80%의 가동률을 보였을 때 11.2기가와트, 그리고 내년도에는 20.4기가와트, 그리고 27년도에는 33.6기가와트. 여기서 분명한 것은 LG와 삼성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J컵으로 올라가고 27년도에는 정말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ESS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측이 된다. 그렇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섹터의 내년도의 이슈를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지금 그 북미의 전기차 매출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LG 엔솔은 내년도에 북미에서 그 북미차 매출 비중이 10% 정도 낮아졌고, 삼성 SDI도 2%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비중이 북미에서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조 버치를 올리면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15조 올리면 1조 5천억 정도밖에 전기차에서 매출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에서. 삼성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이하입니다. 매출 비중이. 이게 이제 올해 4분기 기준에 미래에셋증권이 뽑아놓은 지금 LG와 삼성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첫째, 출하량 관점에서 보면 북미에서 ESS의 출하량이 상승해야 LG와 삼성이 매출이 확 늘고 실적이 좋아진다. 또 하나는 유럽의 전기차 수요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선전해야 되고 북미에서는 ESS가 선전해야 매우 좋은 규모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북미에서 여기 전기차와 ESS의 이제 이 비중입니다. 24년도에 전기차에서는 133기가와트가 소요가 됐고 ESS에서는 50기가와트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작년도 ESS 50기가와트에서도 중국이 거의 한 84%를 차지했어요. ESS에서. 이 50기가와트의 작년 공급량에서 중국이 84%를 중국이 물량을 쓸어갔어요. 올해 전기차가 136, 좀 더 늘었죠. 그리고 ESS는 60기가와트로 늘었는데 여기서도 중국이 한 75 내지 80% 정도의 물량을 ESS에서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기차가 119, 그 다음에 ESS가 100으로 늘어납니다. 100기가와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여기서 많이 가져가면 60% 정도 가져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기가와트는 한국, LG, 삼성, SK가 나눠갔는데 거의 LG, 삼성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년도에는 139기가와트의 전기차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27년도에는 전기차가 회복이 돼요. ESS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가 27년도에는 전기차도 회복이 되고 ESS는 더 높아진다. 그리고 28년도에는 전기차도 171기가와트로 늘어나고 ESS도 150기가와트로 늘어난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도, 27년도, 28년도 더 좋은 사이클로 간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27년도에 125기가와트인데 여기서 중국 업체가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은 40% 미만이에요. 28년도에는 30% 미만. 그 내용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내년 27년도, 28년도 되면은 여러 가지 뭐 관세, 여러 가지 뭐 무역법 등등 해가지고 중국 업체들한테 물리는 이 세금, 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는 다 퇴출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GM, 27년도까지 중국 소재 업체 다 퇴출시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139기가와트, 171기가와트, 이 전기차 부분도 삼성과 LG, SK가 서로 경쟁하듯이 나눠 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그 뉴스와 이슈로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어떨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내년도 486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재개됩니다. 또 이미 재개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재개가 됐고요. 또 CO2 규제를 위해서 이제 OEM 판매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7년도까지 이 CO2 규제가 더 높아집니다.
결국 가솔린 차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CO2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럽에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차를 교체 시기가 오면 전기차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유럽 전체 486만 대 정도가 팔릴 거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역시 최대 수혜 국가는 중국 CATL이 가장 수혜를 복구를 해서 그래요. 유럽 시장에서는. 왜냐, 헝가리 라인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1단계로 이제 30기가와트를 가동한다는 거고 최대 100기가와트를 가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CATL이 이제 북미에서 밀려나니까 유럽에다가 투자를 빨리 해가지고 이제 북미를 대체하는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저가 라인업 대응이 가능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르노하고 LFP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LG가 중국 업체들하고 일부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LG가 삼성도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그 유럽에서 선전한 이유는 LFP 배터리가 이른바 이제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한 20 내지 25%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은 조금 부족해도, 그러니까 이른바 폭스바겐, 벤츠, BMW에서 한 4년 전만 해도 중국 업체를 다 배제했다가 3년 전부터 중국 업체를 다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LFP, 이 핵심 기반은 이제 중저가 LFP라는 점. 그런데 삼성은 이 LFP 배터리를 27년도부터 들어가요. 삼성은 내년도부터는 이 ESS 분야에서는 LFP 배터리를 4분기부터 들어가지만 자동차는 삼성은 27년도부터 LFP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제 27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기차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LFP 분야에서는 좀 약간 좀 분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삼성은 모든 사이클을 27년도에 맞췄고 LG는 북미의 투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G가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이 올해 7월부터 이제 보조금이 됐고 28년도, 29년도까지 계속 이게 있고, 독일이 올해 7월부터 보조금이 됐고 28년도까지, 이탈리아도 이제 올해 9월부터, 프랑스가 1월부터, 스페인이 올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조금을 주고, 폴란드가 이제 올해 2월부터 보조금을 줍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는 3만 유로, 그 다음에 독일은 7만 유로, 그 다음에 스페인은 3천 유로, 그리고 폴란드는 6천 유로.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전기차의 보조금을 이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더 확대하는 시기를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기차가, 그다음 27년도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기차 흐름이 내년도에 좋다. 특히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진다. 27년도에는 슈퍼사이클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포인트를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미래에셋증권이 61만 원의 이제 목표가를 냈다는 거고, 내년도에 ESS 영업이익이 50%를 넘어간다. 그리고 27년도에는 ESS 매출액이 전기차보다 더 많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LG 엔솔이 27년도가 되면 ESS가 메인이 되고 전기차는 서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 능력 다수 보유에서 ESS의 수요 대응이 굉장히 좀 캐파가 높다. 그리고 르노하고 LFP를 이제 시작해서 유럽의 중저가를 공급하는 부분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대형 메이저 폭스바겐, 벤츠, BMW가도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신규 제품 468경, 이제 468이죠. 원통형 배터리의 수혜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제 LG 엔솔이 매우 유명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매출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27조를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예상을 하고 순이익이 1조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내년도에 7.1인데 27년도에는 매출액이 37조, 영업이익이 5조 4천, 순이익이 3조 3천 내다봤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14.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보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거의 더블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게 실현이 된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14.7로 실현이 된다면 LG 엔솔 주가는 70만 원 이상이 되겠죠. 27년도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미래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실현이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미래에셋증권이 슈퍼사이클을 LG 엔솔을 27년도 내다봤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보충드리면 여기 전기차가 세 번째 줄, ESS가 네 번째 줄인데 이 보시면 전기차가 14조인데 ESS가 14조 1200억, 매출이 더 많고요. 그다음 영업이익도 전기차에서는 4,300억인데 ESS가 7,500억의 영업이익을 내서 훨씬 더 영업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자, 삼성 SDI 이제 포인트 볼게요. 삼성 SDI는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제시했어요.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은 ESS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올해 8월 말에 8기가와트인데 내년도에는 30기가와트로 늘어난다는 점. 그 다음에 중장기에 유럽 고객사 확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폭스바겐하고 LFP 계약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해도 2년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27년도 납품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빨라야 2년, 지금 계약해도 2년 뒤에 납품하고, ESS는 지금 계약하면 1년에 납품하는. 따라서 전기차는 사이클이 2년이고 ESS는 사이클이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면 내년도 말에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27년도 납품용으로 폭스바겐 LFP 납품을 할 수 있다. 역시 여기도 27년도 사이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SD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매각을 통한 밸류업 여부가 주요 포인트다. 이게 여기 보시면 삼성 그 계열사인 삼성 올레드를 만드는 삼성 디지털인가요? 그 배터리 지분을 팔아서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정상화 구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평가됐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리스크 요인은 LFP 배터리의 수익성을 확보를 하는 게 매우 급하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 SDI가 LFP에 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 요인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얼마를 보느냐. 올해는 지금 4,400억 정도의 손실을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13조 한 5천억 매출을 해서 영업이익은 1,700억인데 순이익은 한 6,800억 이상 순이익이 나올 거다. 그리고 27년도는 17조 6천억의 매출을 해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나오고 순이익이 2조 한 5천억 가량 나올 거다.
역시 슈퍼사이클을 27년도도 내다보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 자체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삼성 SDI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다 이런 거죠. 자, 삼성 SDI 이제 실적 레이블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이 소형 배터리가 있고 중대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삼성은 영업 구조가 좀 다른 게 ESS는 중대형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형 배터리는 이제 공구, 그 다음에 드론, 뭐 그런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재료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형 배터리가 3조 8천억, 중대형이 8조 6천억,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중대형이 12조, 그 다음에 소형 배터리가 4조 3천억. 여기에서 이제 12조의 중대형 배터리는 아무래도 ESS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보는 삼성과 LG엔솔의 이제 목표가를 쭉 보시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은 45만 원, IM증권은 40만 원, 하나증권 35만 원,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이죠. 26만 8천 원, 버보 35만 원, 키움 37만 원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내년도에 적자를 예측한 증권사는 IM증권 그리고 하나증권인데 IM증권은 적자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올렸다는 데가 의미가 있습니다. LG엔솔의 목표가를 보시면 LG엔솔은 미래에셋이 61만 원, DB증권이 58만 원, IM증권이 60만 원, 유한타 53만 원, 키움이 61만 원, 교보가 57만 원. 결국 LG엔솔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다 53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제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증권사의 리포트에 반영이 안 된 이슈,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 27년도로 보는 이유, 이 부분은 하나 더 파일, 넘버 2 파일로 가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1편은 이쯤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 두 번째 파일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